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18일 밤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까? 이게 15, 16, 17, 18 오늘 나흘째인데요. 제가 항상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얘기할 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기억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제가 말로만 학습 효과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이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이제 정치 평론가들, 전문가들 얘기 또 그다음에 선대본부 쪽 얘기를 보면 윤석열 후보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든지 자신이 있으면 이 말도 잘 나오고 행동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학습 효과가 빠른 것은 뭐 부모님으로 타고난 이 DNA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정치에 탤런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5일, 오늘 이제 불과 나흘째인데요. 가장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이 바로 연설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뭐 이 말에 실수도 있었다. 이래서 이 논란이 야기되니까 그냥 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가 한동안은 항상 원고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 포커스에 넣었다가 꺼내서 연설을 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어제부터, 그러니까 어제가 17일이죠? 한 이틀간 하고 나더니 자신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즉석 연설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 그래서 즉석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왜 호응이 좋느냐?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 나와 있는 지지자들의 눈과 입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즉흥적인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 이 말도 물론 잘하지만요. 이 행동의 큰 변화가 이 어퍼컷 세리머니 이렇게 쫙 이렇게 흥분해갖고 딱 이렇게 받아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 현장에서 있는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어퍼컷을 갖다가 뭐 징선주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보복하려고 하는 건다. 이게 수준 이하의 발언이에요. 아니, 정치인이 흥이 나가지고, 지지자들하고 말하자면 이제 쌍방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제스처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자연스러운 이 어퍼컷 이런 그 행동을 갖다가 보복하려고 한다. 참 이러니까요.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생각이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보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복. 이게 보복이라고 하는 단념은 우선 온당치가 못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 그러잖아요? 부정에 해당돼.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게 뭡니까?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시스템적으로라는 뭐예요? 법을 위반한 사건이 있을 때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 아니에요. 여기에 반하는 게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인식 수준이 나는 죄가 지은 거 아니야? 이러한 자의식을 발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퍼컷 세리머니마저도 보복한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민심은 우리 윤석열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퍼컷 세리머니에 대해서요. 이 주변에서 이준석 대표도 특히 오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흥이 있고 분위기를 잘 타고 그에 따라서 밈을 생성할 수 있는 끼가 있다. 그리고 대중이 열광하는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적절한 본인의 밈을 찾아냈다. 이러한 아주 호평을 내놓고 있고 이 박대출 유세 본부장도요. 후보가 자신감이 붙으면서 즉흥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말하면서 현장에서 청중들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특히 정부 여당을 갖다가 이제 히틀러, 무솔리니 이렇게 빗대서 발언하는 그럼으로써 이런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점도 눈에 띈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과거의 실언 논란 이런 것처럼 이 즉흥 발언, 조금이 흥분 이런 거를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실수를 의식해서 실수 가능성을 조심한다는 측면에서도 물론이지만은 뭐든지 이게 이 업다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흥분의 도가니로 자신감의 표현을 했으면은 한 번은 좀 호흡 조정 차원에서 점잖하게 또 일상적인 원어로 너무 독설로 또 세게 나가면요. 또 역풍이 부려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15, 16, 17, 18 그러고서 내일 이제 주말인데 지금 주말이 물론 없죠. 아마 윤석열 후보는 잠을 안 자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여론 조사율 제가 이번 주에요. 제가 이렇게 다 이게 메모해갖고 지금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는데 오늘까지 15개를 제가 분석했어요. 15개 중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이겨요. 이 필란레는 이번 주 필란레는요. 이 한국 갤럽 여론조사다.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1% 불과 이겼는데 이 3%나 3%가 아니라 7%나 이기는 걸로 41대 34로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론조사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긴다. 이러니까 지금 뭐 어퍼컷 세리머니도 나오고 독설도 나오고 뭐 그야말로 이 판을 윤석열 후보가 끌고 가는 판이 뭐예요? 확고한 안정적 정권 교체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판이 잘 까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대목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데도 이 독설적 발언 뭐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죠.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이 독재와 실정에 정말 피가 마른 분노를 느끼는 우리 정권 교체 국민들이 볼 때는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려면 중도층들 그리고 중도층들이 지금 한 8, 9%, 7, 8%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무당층도 현격하게 줄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실질적인 투표로 연결시켜야 돼. 그러려고 한다면 이 중도층을 의식한 메시지도 잘 다듬어서 내놔야 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과 이 연설할 때 이 동작 이것도 다시 한번 전문가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전문가하고 또 정치적인 메시지 만드는 그런 전문가들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뭐 이제 오늘 TK 지역을 갔는데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요 썩은 냄새가 김천까지 진동한다. 이거 얼마나 이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이 상식적이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이제 다 날락하고 지금은 이권 세력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권 세력을 구축했다. 그래서 자리를 갈라먹고 이권을 갈라먹는 사람들. 이 갈라먹는다. 아주 이 와닿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건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자 의원이 이제 상주 지역구인데 이미자 의원을 옆으로 불러가지고 저와 국민의힘의 귀염둥이다. 그리고 김천 상주 철도 고속화 이 수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 후보 본인을 갖다가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 이런 표현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이미자 의원이 정말 진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이 상주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혜원 의원이요 얘기하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또 김종인을 팔고 나왔어요. 이걸 보면 자 조금 전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제 팔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가시로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손혜원 의원이 이제 어제 YTN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가지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갖다가 이제 박사님 평소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손혜원 의원하고는요 굉장히 가깝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때 손혜원을 마포에 공천 준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이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사이다. 그런데 이 국가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빠졌다. 김종인 위원장이 힘이 좀 빠졌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요.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곧이곧대로 잘 하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고 지금 김종인 박사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만나서 뭘 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이재명 후보하고 만나가지고 그거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뭘 그런 거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김종인 위원장과 최근에 만난 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언론한테 하도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뭐 그런 게 관심 많이 갔나? 그냥 잡담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아니다.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김정인 위원장과 이재명 사이에서 본인이 뭔가 이 브로커, 좋은 의미에서의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김정인 위원장이 이재명을 도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측의 지지자들이 지금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지대에 잠시 머물렀던 게 바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기회가 됐는데, 이제는 이 중간지대 지지자들이 결국 윤석열 후보 쪽으로 쭉 몰려들고 있어요. 이게 결정적 근거가 지난번에 53분 만에 500억을 모금했잖아요. 이 후원금. 이걸 보면 그야말로 이제 중도층이 열버지고 무당층도 열버지고 윤석열 지지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지지층으로 빠지고 있는 중도층과 무당층을 잠시 다시 이 중간지대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지금 이재명에게 기대를 갖고 있고 이재명을 지원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손혜원 지금 전 의원이 갑자기 지금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김정인 위원장에 대한 기대 이거를 지금 표면하고 나섰어요. 그러나 제가 손혜원 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손혜원 이런 사람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지금 이 본인이 미디어 부분에서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 그러면은 그렇게만 딱 돕고 언론 인터뷰 하지 마세요. 손혜원 하면요. 우리도 굉장히 피곤해. 손혜원이가 나타나면 추미애 나타난 거 비슷해. 아, 손혜원이가 아직도 언론에 띄고 다녀? 천방지축이야? 까불고 다녀? 그러면요. 정권 교체 그런 여론에 말하자면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 그래서 손혜원이는 이제 김종인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이탈 세력을 막고자 노력하는 측면에서 김종인 카드를 다시 한번 언론에 들고 나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 다음에는요, 이 서울시당의 의원, 지금 현재 기동민 의원, 이 기동민 의원이요, 선대위원장입니다. 서울시당 선대위원장인데, 이 공문을 하나 발송했는데, 이걸 보더라도, 야, 이거 민주당이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공문을 하나 딱 보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요, 공문 제목이, 윤석열 신천지 유착 의혹 해명 촉구 피켓 제작 안내건 이런 협조 공문을 지금 보냈다고 그래요. 자, 이 해당 공문에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당의 말이죠. 이제 윤석열 후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신천지하고 유착돼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 요 프레임으로 몰고 있는데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관심 갖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관심 갖는 사람. 왜냐하면 추미애는 100가지를 얘기하면 사실된 게 하나도 없고 먹히는 게 없어요. 예. 오로지 그들 세계에서만 통해. 그래서 신천지 압수수색하라. 이걸 누가 했어요? 추미애가 했잖아요. 예. 참말로 신천지 압수수색 하려고 한 거겠어요? 윤석열이 떼부리 때려잡으려고 식물총장 만들려고 한 것이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때 열받았는데 지금 다시 신천지에 불이 붙여갖고 윤석열 후보를 이 지지를 올리는 걸 막겠다? 천만의 말씀. 역풍이 더 분다. 그래서 이 발송 공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민선정부 4기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한다. 선피켓 시안을 한 장씩 제작해서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20일입니다. 선거운동원들이 교회 앞 피켓 인사 시에 기존의 유세 손피켓과 함께 들고 활용해 달라. 그러면서 이 손피켓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속과 신천지의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무속 의혹돼 있다. 아니, 솔직히 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 지금 엊그제 백재건 뉴스도 그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저만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주팔자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우리 주변에도 영리학자 간판 다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공식적인 종교학에서 보면 다 무속 말하면 이런 걸로 분류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또 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끄집어내가지고 무속 의혹을 키우겠다? 역풍 맞는다. 제대로 공약을 가지고 게임을 하라. 이렇게 저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이 김혜경 역시 복집 318만원 이거 갖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우리 최지연 수석 부대변인이 오늘은 뭘 가지고 이제 감사 2탄을 발표했냐면 이 제보자 7급 공무원이잖아요. 수해동 자택부부 식당 여러 곳으로부터 소고기, 초밥, 능이백숙, 중식, 베트남 음식을 법인카드로 구입해서 배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시 또 추가로 분석해보니까 2021년 2월 10일부터
축 A 축산, B 등이 백숙, C 초밥, D 중화요리, E 베트남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15회 17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복집에서 결제된 318만 원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공금 유형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개 음식점 모두 경기도청과는 왕복 1시간이 넘게 걸려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를 연다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자택 근처로서 제보자가 직접 배달한 적이 있는 식당들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총무과와 지역정책과 같은 10개가의 법인카드가 동원이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의 증언도 있고 카드 결제한 내역이 복집 318만원, 5개 음식점 170만원, 총 488만원이 이른다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즉시 고발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경기도 감사관실은 국민을 대신해서 김혜경 씨에게 3가지만 서면으로 질의해달라. 서면 질의서도 대신 만들어드리겠다. 그러면서요, 첫째는 이 김혜경 씨는 공무원에게 음식을 배달시킨 사실을 인정하는가. 둘째, 초밥 10인분은 이러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 셋째, 제보자의 녹취록에도 나와 있듯이 음식 배달은 예전부터 지속돼 온 일이다. 이재명 후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배모 씨의 경우에 성남시 경기도에서 11년간 근무했는데 법인카드로 음식을 계속 배달시키는데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인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나훈아 씨가 지금 이 데뷔 55주년 신곡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장문을 하나 내놨는데 이 입장문 중에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요, 이 가수 나훈아 씨가 그야말로 이 쇼를 하면서 이 공연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메시지 테스형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인구에 회자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냐면요, 노래 얘기는 잠시 후에 이 입장문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프고 혼란스러운 모두의 마음이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듯 신곡 7빛 향기의 7곡은 나와 모두를 보듬고 달래고 싶은 소망의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해석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프고 혼란스러운 모두의 마음, 이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듯, 이것은 새로운 세상, 문재인 정권을 바꾸고 윤석열이 만드는 세상, 윤석열 후보가 만드는 정권, 이거를 새로운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말이죠, 테스형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그야말로 의미가 담긴 한마디를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왔는데, 이렇게 아프고 혼란스러운 모두의 마음이 새로운 세상을 갈망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22일 날 새로운 음반, 이 제목이 뭐냐면 7빛 향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왕 나훈아가 데뷔 55년을 맞아서 선보이는 새 앨범인데요. 22일 날 12시에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노래는 맞짱, 누망, 친정엄마, 사랑의 지혜, 그 다음에 매우, 매와 매자의 비웃자입니다. 그 다음에 끈, 그 다음에 체인지 등 7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이거 CD도 USB로도 많이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맞짱 뮤직비디오로 나오고 25일에는요 체인지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테스형부터 사랑은 눈물의 씨앗 등 나훈아의 히트곡을 선별한 베스트 55곡 모음집, 그 다음에 신곡과 베스트 앨범에 사진첩과 자필 사인 등이 포함되는 55년 기념 특별기획 2255세트 한정판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요, 한번 나훈아 노래 들으시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단일화하라, 이러한 지금 이 압박 성명문도 나왔어요. 무려 6,38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전재희 장관, 김성희 장관,
그다음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주대환 민노당 정책의장, 이대순 경신열 시민권익센터 대표, 이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임산진 전 대통령 시민사회 비서관, 이런 분들이 전부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 무조건 만나서 협상을 하라, 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제 오늘 이 장례를 모두 마쳤는데 풍파에 굴하지 않겠다. 그래서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조사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 이렇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신 유가족의 마음, 배려 앞에 저는 먹먹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너무나 죄송하고 비통하다. 손 동지가 못다 이룬 꿈 우리가 반드시 이루자. 우리의 손으로 더 좋은 정권 교체의 봄을 만들자. 반드시 승리하여 인형과 진영의 시대가 아닌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새 시대를 열겠다. 저 안철수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손동지의 뜻을 받들겠다. 결코 굽히지 않겠다. 저 안철수 강철같이 단단하고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그 길을 가겠다. 이래서 이 완주 갈 수 있겠느냐, 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큰데요. 자, 어쨌든 간에 강한 의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결정한다면 이 합당도 당연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요, 당명 빼놓고는 뭐든지 협상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처럼 이 합당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라는 말을 오래간만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냈어요. 이걸 보면 그야말로 이 알레르기 차원에서 뭐 이 단일화하자 이러면 뭐 징계하겠다, 이 거간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아니다. 그래서 입장이 확 바뀌었는데,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이 교감하에서 내놓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안 후보에게 차기 대선 로드맵을 제안하는 거, 이런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건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이 부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가 결국 내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 단일화한 후에 합당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공식적으로 이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곧 안철수 후보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급 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 방송은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고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